이 두 작품을 묶어서 같이 보면 봄이랑 겨울 들판을 거닐며 두 작품 다 일단은 겨울과 봄이라고 하는 계절의 이미지가 조금 중점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개를 묶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감이랑 봄이라고 하는 계절감을 문학에다가 반영했을 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죠.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생명력이 잠들어 있고, 그죠? 뭔가 얼어 있고, 그죠? 이제 이게 봄이 됨으로써 깨어나고 소생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고 요 이미지가 일반적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있다. 그죠? 그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 작품도. 다만 이제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요소들은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자, 처음 들어갈 때, 먼저 그냥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체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일단 뭐 얼음이라고 하는 거 나왔으니까, 그쵸? 뭐 얼음 하면은 대표적으로 겨울의 이미지죠. 등에 지고 가는 듯이라고 비유적 표현 썼죠. 봄은 멀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화자가 가지고 있는 봄에 대한 이미지죠. 아, 봄은 멀다. 화자의 인식이야, 이게. 봄이 멀다고 인식한 거. 진짜. 봄이 멀었다. 자, 그때 먼저 든 햇빛에 개나리가 보실보실 피어서 개나리라고 하는 시어 나왔으니까 개나리. 그죠? 개나리. 봄 되면 피는 꽃이죠. 봄의 이미지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겨울이다, 봄이다라고 하는 계절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죠? 대표할 수 있는 자연물로 계절감을 드러냈죠. 괜찮습니까? 개나리가 보실보실 피어서 처음에 노란 빛에 정이 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표현상의 특징 두 가지 체크할게요. 보실보실. 뭐야? 음성상징어죠? 음성상징어는 기본적으로 생동감 부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 빛이라고 하는 거, 노란 빛. 개나리의 색깔이죠. 색채 이미지를 사용했네요.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봄의 계절감을 부각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연의 내용만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야. 화자가 봄이 멀었다 라고 인식하고 있던 그 계절에, 그죠? 먼저 든 햇빛이라고 하는 건 이제 따스한 빛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막 넘어가는 그 이른 봄의 햇빛에 개나리가 피었어. 그죠? 그리고 그 개나리를 보면서, 개나리의 노란 빛을 보면서 화자가 이제 봄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야. 이제 봄이 되는구나. 괜찮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연 내려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연 갑시다. 봄에 대해서 화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츰 지붕이 겨울 짐을 부릴 때도 되고, 집 사이에 쌓인 울타리를 헐 때도 된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장 먼 데서부터 시작할 때도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대해서 화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붕이 겨울 짐을 부릴 때, 집 사이에 쌓인 울타리를 헐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게 지금 전부 다 봄입니다. 봄, 봄. 됐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 뭐뭐 할 때도 되고, 때도 된다, 때도 온다 얘기하잖아. 괜찮습니까? 요거는 지금 보시면 이제 문장 구조 반복한 거죠? 운율감. 생동감을 위해서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보통. 결국 무슨 얘기냐면,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대해서, 그쵸?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대해서
화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지붕 위에 겨울짐, 이거 겨울짐이 뭘 나타낼까? 겨울이 되면 지붕 위에 짐이 쌓여. 아, 뭐 겨울에 무슨 식량을 쌓아놔, 지붕 위에다가. 이거 눈이죠, 눈. 눈. 그죠? 이게 불이다라고 하는 게 내려놓다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연에서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봄이 되는 거잖아. 이 봄이라고 봄이 되면서 차츰 지붕 위에 쌓여 있던 눈을 사라질 때가 됐고 괜찮습니까? 됐습니까? 문제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집 사이에 쌓인 울타리 이것도 역시나 직접적으로 울타리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이것도 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과 집 사이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었잖아. 이것을 헌다라는 게 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 괜찮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울타리도, 근데 이건 학교에서 조금 보셔야 돼요. 울타리를 굳이 눈이라고 해석 안 했을 수도 있어. 괜찮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 글에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 그래서 이걸 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별거 없어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예요. 겨울짐, 그 다음에 울타리. 이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쯤, 괜찮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쯤 봄이 오는 거지. 괜찮습니까? 납득돼? 됐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상징하고 있는 바로 들어가면 지붕 위에 쌓였던 눈도 녹을 때가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집과 집 사이에 쌓였던 눈이 녹을 때도 됐고, 사람들이 이제 눈이 녹아 라는 이야기를 할 때쯤 봄이 온다고. 괜찮습니까? 그래, 그럼 두 번째 연에 지금 형상화되고 있는 거는 두 번째 연은 화자가 봄이 오고 있다. 인식하는 거야. 봄이 오고 있음을 인식하는 거. 괜찮죠? 음, 넘어가도 되겠어? 음. 자,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도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서 그럼 여기 첫 번째 행에 있는 거 있죠? 지붕이 겨울 짐을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했잖아. 지붕이 뭘 내려놔? 이거. 지붕을 의인화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됐죠? 뭐 요거는 이게 사소한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눈이 녹는 모습 효과적으로 표현한 거지. 됐죠? 봄이 되어 눈이 녹는 모습을 조금 더 이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죠. 두 번째는 별 문제 없죠. 봄이 되면서 이런 변화가 생겨나네. 세 번째 연 갈게요. 자, 그래서 봄은 사랑의 계절. 약간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화자가 생각하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의 이미지 세 번째입니다. 오, 사랑의 계절이에요. 봄은 사랑의 계절이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왜가 중요하겠죠, 이제? 뒤에 이제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화자는 왜 봄을 사랑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할까? 요겁니다. 첫 번째, 모든 거리가 풀리면서 멀리 간 것들이 돌아온대요. 됐죠? 음. 서운하게 갈라진 것까지도 돌아오고요. 모든 처음이 그 근원에서 돌아선대요. 어이,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선다. 여기도 문장 구조를 반복했네요. 괜찮죠? 운율감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결국 세 번째 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봄이 되면서 거리가 이제 높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멀리 떠났던 것들도 돌아오고
서운하게 헤어졌던 것도 돌아오고 모든 것들이 처음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 됐죠? 요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 봄이 되면 모든 것들이 소생한다라는 말 쓰죠. 우리 많이 쓰는 거거든요. 봄이 소생의 계절이다.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어 있던 것, 죽어 있던 것, 잠들어 있던 것. 됐죠? 이게 돌아오는 거. 뭐 있던 거지. 죽어 있던 거. 식물들은 죽어 있었죠. 메말라 있던 게 그게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문학적 표현을 많이 하죠. 음. 이 새싹이 돋아나는 거는 사실상 죽어 있던 식물이 살아난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괜찮죠? 지금 이 이미지를 얘기한 글에서 화자는 봄이 사랑의 계절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됐죠? 자, 그래서 내려가시면 자,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 사람은 사람으로, 산은 산으로.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은 나무, 꽃, 버들가지, 사람, 산. 이것들이 지금 전부 다 뭐겠어? 바로 직전에 이야기했던 봄이 되면 소생하는 것들이야. 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뭐 했어? 나무, 꽃, 버들, 사람, 산. 열거 했잖아. 나열했죠? 됐습니까?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거야.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는 11월에 이제 오히려 거꾸로 죽어가는 계절에 지금 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다시 소생하는 것들인 거고 마지막 부분 넘어갈게요.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돌아서서 그 근원에서 상견례를 이룬다. 상견례를 이룬다. 상견례가 뭐야? 네, 만나는 겁니다. 상견례는 만나다예요, 만나다. 서로를 마주봄, 만남,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지금 죽은 것, 괜찮죠? 죽은 것, 방금 얘기했잖아. 이게 겨울 얘기잖아, 겨울. 그렇죠? 그리고 산 것, 이게 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그렇죠? 죽어 있는 풍경과 살아있는 풍경이 맞닿게 되는 거지, 지금.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장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상견례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형상화했을 뿐인 거라고. 됐죠? 맞은 부분 내려갈게요. 자, 꽃은 짧은 가을해. 꽃도 역시나 아까 같이 넣으시면 돼요. 봄이 되면서 소생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거죠. 꽃. 꽃은 짧은 가을해에 어디쯤 갔다가, 여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은 슬슬 꽃이 시들죠. 그죠? 그리고 노루꼬리만큼 길어지는 봄 해를 따라, 괜찮죠? 그러니까 가을에는 없어졌다가 봄 해에는 다시 돌아오는 거지.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두 가지가 대조적인 거예요. 괜찮죠? 가을에는 소별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는 소생의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소재, 꽃. 됐죠? 자, 이런 봄 해를 따라서 다음 년 내려갈게요. 어, 참, 정리됐어? 어.
이거 뭐 적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뭐 어려운 작품은 아니에요. 긴장하고 가실 필요 없습니다. 됐죠? 봄, 해를 따라서 다음 년 넘어갈게요. 자, 몇 천리나 와서 오늘은 어느 주변에서 찬란한 꽃밭을 이루는가? 됐죠? 오늘, 결국 봄인 거죠, 봄. 봄이 되었을 때 찬란한 꽃밭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가라고 하는 의문형 어미를 썼네요. 감탄, 놀라움, 됐죠? 정서를 드러내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방금 전에 우리 정리했던 부분이랑 이어서 한 번만 갈게요. 짧은 가을 해에는 어디쯤 갔다가 소멸했다가 그죠? 노루꼬리만큼 길어지는 봄 해를 따라서 다시 돌아와 찬란한 꽃밭을 이루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와, 꽃이 피었네. 이거잖아, 지금. 그렇죠? 문제 없죠? 음. 여기 영탄적 어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리적 표현 맞죠? 괜찮죠? 됐습니까? 음. 그래서 마지막 년. 그래서 마지막 년. 다락에서 묵은 빨래 뭉치. 얘도 동그라미 칠게요. 얘도. 겨울이 되면서 돌아오는 것들 중에 하나야. 아니, 겨울이 되면서랜다. 봄이 되면서.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 돌아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묵은 빨래 뭉치도 풀려서 봄빛을 따라 나와 산 골짜기에 겨울산 뼈를 씻으며 졸졸 흐르는 시냇가로 간다. 빨래 뭉치가 시냇가로 간대요. 지가 걸어가? 의인화해준 거죠. 결국 무슨 얘기야? 마지막 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겨울 동안에는, 그죠? 겨울 동안에는 다락에다가 묵혀놨던 그 빨래들 있잖아, 빨랫감. 이게 이제 봄이 되면 시냇가도 얼음이 녹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빨랫거리 가지고 나와서 밖에서 빨래하고 뭐이 얘기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마지막 년에 설명하고 있는 이 장면도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면서 변화된 모습. 괜찮습니까? 이걸 지금 형상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 작품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자, 겨울에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로 계절의 변화가 중심이 되죠. 겨울에서 봄으로 그렇죠? 계절의 변화가 중심이 되는 거야.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화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봄은 다양한 대상에게 생명력을 주는 거죠. 또는 생동감을 주는 봄인 거라고. 대상 이렇게 할까요? 그러므로 화자는 봄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 봄이라고 하는 작품만 놓고 봤을 때는 화자가 그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그냥 느꼈던 생동감, 생명력 요게 중심이 되는 거였다면 우리가 이어서 이제 보게 될 작품, 이어서 보게 될 거 겨울 들판을 거닐며 괜찮죠? 이 겨울 들판을 거닐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먼저 좀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배경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심으로 봐둬야 되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얘는 깨달음이 있어요. 어, 화자의 경험에서 비롯한 깨달음 또는 인식의 전환 이거를 노래하는 작품이다.
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봄처럼 표면적인 거 말고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계속 가볼게요. 처음에 갑니다. 첫 번째요. 조금만 내려가서 갈까? 자,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오케이. 가까이 다가서기 전. 다른 말로 바꾸면 깨달음을 얻기 전. 화자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그리고 아무것도 피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겨울 들판인 거야. 괜찮습니까? 겨울 들판의 이미지예요. 요거. 됐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 겨울 들판에 가까이 가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실제로 겨울 들판을 이게 제목부터가 거닐며잖아. 그러니까 이거 거닐기 전인 거야. 거닐기 전에는 화자가 겨울 들판을 보면서 아 저기서는 저긴 아무것도 없겠는데? 저기선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겠는데? 이거라고. 그렇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화자가 부여한 겨울 들판의 이미지는 황량함이야. 척박함. 괜찮습니까? 생명력이 없음. 이런 거야. 마이너스야, 그냥 마이너스. 전부 다. 됐습니까? 물론, 물론, 뭐뭐처럼 보이는, 그쵸?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강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의 성격을 강조하여 드러내는 거죠. 운영되네. 운율 당연히 됩니다. 반복의 운율은 이제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강조되는 것도 당연히. 강조도 당연하죠. 일단. 근데 이제 뭘 강조하느냐를 이제 봐야지, 그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학을 어쨌든 계속 볼 거잖아. 이번 이 텍스트뿐만이 아니더라도 했을 때 반복된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면 운율감은 일단 무조건 깔리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뭔가를 강조하려고 반복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무엇을 반복하느냐 요거를 조금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맥락에서는 겨울 들판에 대해서 화자가 생각한 거, 그죠? 겨울 들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걸 강조하는 거지.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겨울 들판을 거닐며 매운 바람을 맞았대요. 매운 바람 당연히 마이너스의 이미지죠? 그렇죠? 매서운 바람을 맞을 만큼 맞고 나면 괜찮죠? 이제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겨울 들판을 실제로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래? 더욱 따사로움을 알았다. 라고 얘기하네요. 이게 지금 화자의 인식의 전환이요. 첫 번째. 아, 겨울 들판은 따사로움이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아직 뭔 소린지 잘 모르겠죠? 겨울 들판이 뭐가 따사로워? 추워 죽겠는데. 그쵸? 내려가 볼게요. 이 왜가 이제 나올 거니까.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왜 따사롭게 생각했느냐? 밑에. 듬성듬성. 듬성듬성 뭐 이런 거 음성상징어. 그쵸? 뭐 듬성듬성 이런 거. 뭐. 듬성듬성. 아직 덜 녹은 눈발이 땅의 품 안으로 녹아들기를 꿈꾸며 뒤척이고 하나의 맥락으로 좀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논두렁과 밭두렁 사이사이에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 또한 고만고만 모여 앉아서 저만치 밀려오는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두 번째 맥락. 종합하시면 돼요. 두 개, 이제. 괜찮습니까? 여기서 지금 화자가 뭘 느낀 거야? 자, 앞에 맥락이랑 이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겨울 들판이 따사롭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왜 따사로워? 눈발이,
그쵸? 눈발이 녹아들기를 꿈꾸고 있는 곳이었고, 됐죠? 눈이 차츰차츰 이제 녹을 거잖아. 그리고 그 아래 들풀이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거 있잖아. 이곳에선 이제 들풀이 자랄 거라고. 괜찮습니까? 자, 정리. 겨울 들판,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접 내가 가서 거닐어 보니까 이곳에는 봄이 되면 생명력이 자랄 곳이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따사로운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래요.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봄을 기다리는 생명의 모습을 인식한 거라고. 그래서 따사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을 이제 짚고 넘어갈게. 야, 눈발이 꿈꾸며 뒤척였대. 이게 뭐야? 그렇지, 의인화해 준 거지? 그리고 들풀이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대. 의인화해 준 거지? 괜찮습니까? 뭐라고? 고만고만 이것도 음성상징어 가능. 고만고만 음성상징어 가능. 초록빛. 그렇지, 색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괜찮죠? 이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 초록색이라고 하는 색깔은, 그렇죠? 초록색이라고 하는 색깔은 생명력,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가능하잖아. 그렇죠?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명력 강조하는 거 가능하다고.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음. 요 정도 내용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맥락 넘어갈게요. 내려가서 지우고 내려가도 되겠죠? 다음 장면. 자, 신발 아래에 질척이며 달라붙는 흙의 무게 세모 하나 칠게요. 이게 이제 삶의 무게처럼 힘겨웠다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죠? 그래, 겨울 들판은 힘겨운 곳이에요. 그렇죠? 겨울 들판은 힘겨운 곳이야. 그랬지만, 다음, 여기서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편히 쉬고 있음도 알았다. 요게 이제 두 번째네요. 요거. 그쵸? 인식의 전환 두 번째요. 후. 뭘 깨달은 거야? 지금 보시면 겨울 들판을 거닐면 신발에 흙이 달라붙어서 이제 막 무거워지는 거 있잖아. 이게 힘든 곳이잖아. 척박하고 힘겨운 곳이라고 느꼈었지만, 근데 거닐어 보니까 이 아픔도 편히 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편안함과 안식, 위로가 내재해 있음. 깨달은 거죠. 내재라고 하는 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겨울 들판이라고 하는 게 그냥 겉보기에는 황량해 보이고 되게 힘들어 보이고 추워 보이고 그랬지만 실제로 가보니 생명력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고 편안함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고. 괜찮습니까? 됐죠?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장면. 자, 겨울 들판을 거닐며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 이게 이제 중요해져요.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 방금 전까지는 겨울 들판에 대한 인식만 얘기했잖아. 이걸 이제 넓히는 거예요. 겨울 들판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됐죠? 인간사로 확장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인식의 확장 또는 사고의 확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야? 겨울 들판에 가기 전까지는 몰랐던 걸 겨울 들판을 거닐면서 알게 되었잖아. 괜찮습니까? 부정적으로만 보였던 어떤 것들이 그 안에는 긍정적인 것을 담고 있음을 깨달았잖아. 인간도 그러하다고. 인간도 그러하다고. 그래서 마지막,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거라고. 아무것도 키울 수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궁극적인 화자의 깨달음 되는 겁니다. 됐나요? 화자가 겨울 들판을 거니는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는 시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음. 요 정도 맥락에서 지금 정리를 하자면, 그냥 두 작품을 그러면 묶어서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묶어서도 얘기했을 때, 이거는 접근하는 방향성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앞에 봄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봄이 되어야만 깨어나고, 봄은 좋은 거고, 겨울은 사실상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잖아. 근데 이 두 번째, 겨울 들판의 화자는, 그쵸? 겨울 들판에서 이미 봄의 가능성을 보고 있잖아. 괜찮죠? 어. 그래서 그 둘을 차이점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조금 달리 접근을 해보면 어쨌든 두 화자 전부, 두 화자 모두 봄이 되었을 때, 그죠? 무언가가 깨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공통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두 작품을 묶어서 사고하는 것도 항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 텍스트는 개별 텍스트고, 그렇죠? 가와 나는 모두 가는 나와 달리 이것도 우리는 항상 염두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두 작품 정리합시다.